안녕하세요. 공장을 공부하는 남자 공공남입니다. 오늘은 공장 얘기가 아닌 캄보디아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좀 광고성이라고 생각되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캄보디아에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푸놈펜의 시장조사차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제가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많지 않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느낀 점을 메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한 줄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일단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를 보류하되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보름 정도를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한인 부동산도 만나고 캄보디아 투자자분들과 만나서 미팅도 하고 하면서 내린 제 결론입니다. 틀릴 수도 있으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캄보디아의 경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자면요.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내용처럼 매년 7%씩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 성장의 질이 좀 부실하다는 거죠. 성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대부분의 성장은 중국에서 그 1대1로 및 여러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돈이 흘러들어와서 이루어진 건설 투자가 주된 성장 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캄보디아의 산업인 의류 공제 산업 그리고 앙코르와트 위주의 그 관광 산업 이 위주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보시면 아직까지 그 도로 시설이나 도로 시설이 미비해서 차가 많이 막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인접한 국가인 베트남 같은 곳에 비해서 전기값도 되게 비싸고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의지와도 더불어서 산업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을 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에 좀 중장기로 본다면은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검토를 해보면 일단 장점은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공식 화폐로 자체 화폐인 리엘이 아니라 US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 리스크, 그러니까 현지 화폐로 환전을 했을 때 현지 화폐의 어떤 가치의 급등락에 따른 환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투자해서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양도세가 없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단 대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양도세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푸놈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최근 2, 3년간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푸놈펜 도심에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거의 호치민에 있는 이를테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푸미흥이나 이런 동네의 가격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롭게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급이 꾸준히 늘어서 계속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돌려 세운 것은 외국인 거주 수요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옛 속담에 렌트 없이 매도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캄보디아, 푸놈펜을 살려고 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줘야지 이러한 공급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푸놈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투자의 형태는 한 아래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어는 한국식 용어로 표현을 한 건데요. 저라면은 캄보디아의 아파트 분양받는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캄보디아 아파트를 다 둘러보고 나서 베트남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마음을 굳히더라고요. 하지만 캄보디아에 투자한다면 저는 한국으로 치면 꼬마 빌딩, 그러니까 현지 용어로는 이제 플랫하우스나 샵하우스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부동산 업을 하는 제 현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개발이 될 지방에 땅 투자를 권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교민이 아닌 이상, 현지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은 저는 이걸 너무 좀 난이도가 높은 투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외국인 등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대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만 외국인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처럼 등기를 하염없이 밀어주고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등기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지 지분이 포함된 토지라든지 이 빌딩에 대한 등기는 외국인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많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현지인 명의로 계약을 하는 방법, 혹은 현지인이 51% 지분을 가진 법인을 설립해서 이 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 모두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냐면, 현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를 쳤을 때 캄보디아 내에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꼼짝없이 이거를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초부터 신탁회사를 통해서 외국인도 신탁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고, 이 매도를 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19년에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도세가 발생한 경우는 없지만, 신탁회사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 관리를 받고 있고, 매입가와 매도가가 이 신탁 계약의 특성상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0%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캄보디아에 다녀와서 느낀 내용들, 공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포스팅을 작성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